네, 전 세계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선재규의 월드앤 이슈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 취임 2주년을 맞이합니다. 집권 2년간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이익을 추구해왔지만 미국의 국제적 위상은 오히려 추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조사기관이 발표를 했는데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순위가 높게 나왔다고요? 네, 그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라는 정보 분석 기관을 운영합니다. 예. 그 보고서가 상당히 권위 있어가서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CIA도 이걸 보고 이제 본 거로 구독료가 엄청나게 비싼데요. 네. 예. 여기서 이제 매년 이른바 민주주의 지수를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 2018년 기준으로 167개국 가운데 미국이 25위에 이렇게 랭크가 되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한 해 전보다는 한 단계가 떨어졌지만 21위, 그러니까 미국보다 4단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20위까지는 이른바 그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하나가 낮아서 22위로 되어 있고요. 네. 대만은 32위고 중국은 130위. 예. 북한은 뭐 짐작하시겠지만 매년 맨 바닥입니다. 최하위군요. 네. 참고로 1등은 궁금하실 텐데 노르웨이입니다. 아.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스웨덴, 캐나다도 6위권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정치적인 뭐 민도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 조사하는데 좌우지간 미국이 민주주의에서 우리보다 지금 낮은 걸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예. 민주주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이렇게 랭킹이 낮은 게 정말 놀라운데 사실 미국 정치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네. 한 매체에서 2030년에 중국과 인도가 이제 이 미국의 경제 규모를 넘어설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어요. 영국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이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2030년이 되면은 이제 그 구매력 기준으로 해서 환율을 고려한 이제 GDP, 명목 GDP를 이제 전망을 했는데요. 중국하고 인도가 미국을 제치고 1, 2위가 될 거다.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그 세계 10대 강국에 신흥 국가가 7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예. 들어간다는 건데 지금 이제 전망치를 보면은 2030년에 중국의 그 GDP가 명목상 46조 2천억 달러 정도 네. 전망이 됐고요. 예. 미국은 3위인데 31조, 그러니까 중국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되고 그렇네요.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일본하고 독일이 이제 세계 그 탑5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일본이 9위, 독일이 10위로 밀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에서는 신흥국이 이렇게 대거 경제 대국이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다. 또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예. 미국의 위상이처럼 이제 예전 같지 않다라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또 사업하기 좋은 나라의 순위에서도 미국의 순위가 우리나라보다 또 떨어졌다고요? 포브스라는 그 미국 경제 잡지가 조사를 했습니다. 예. 조사를 했는데 그 16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 미국이 그 사업하기 좋은 그 순위가 17위로 그 5단계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3단계가 올라가서 예. 미국보다 한 단계가 높습니다. 아하. 16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우리가 지금 어쨌든지 간에 사업하기 좋은 걸로 지금 이렇게 그 평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참 약간 좀 아이러니는 한데요. 영국이 지금 브렉시트 때문에 난리인데 계속 1위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브렉시트 그 정치적인 소요에도 영국의 금융이라든가 이런 게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은 영국을 상당히 안정적인 걸로 아직까지는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참 미국이 여러 가지 지수에서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참 이런 악재가 이제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게 이번에 싱크탱크라는 이 중국의 싱크탱크가 해외 투자 안전 평가에서 미국의 순위를 대폭 낮췄더라고요. 물론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으니까 네. 그런 점도 있지만 저는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예. 했는데 57개국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국가 순위를 정했더니 미국이 그 전에는 4위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14위로 10단계나 뚝 떨어졌습니다. 아하.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바 A등급을 부여를 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좋아 보이지만 폴란드하고 러시아하고 같은 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중국 사람들이 적어도 아시다시피 지금 뭐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서 중국 기업들을 계속 압박하고 무역 마찰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중국 사람들이 볼 때 미국은 별로 투자하기가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그런 인식이 커지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해외 공략 타깃도 바꾸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시장 대신 유럽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요? 화웨이라고 그 중국의 큰 그 스마트폰 기업인데 그 회장이 얼마 전에 이제 그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이제 새해 사업 전망을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작년 3월만 해도 우리가 미국 시장을 집중 공략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아시다시피 그 중국하고 계속 안 좋죠. 예. 그러니까 올해는 유럽 시장을 공략하겠다. 그래서 유럽 가서 스마트폰에서 1등 아니면 2등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좀 빠져나와가지고 옮겼는데 아무래도 어떤 최근에 그 미국의 어떤 신뢰 추락이라든가 미중 간의 어떤 갈등하고도 영향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네, 스마트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도 미국의 위상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2위 인텔과의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가트너라는 그 IT 전문 조사 기관이 있고 상당히 권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작년 기준으로요. 그 이미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 점유율에서는 인텔을 제쳤습니다. 2017년에. 그런데 작년에는 그 시장 점유율이 조금 더 늘어난 걸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15.9%고 인텔이 13.8%.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조금 떨어져서 7.6%의 SK 하이닉스. 네. 그러니까 톱3에 한국 기업이 2개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 뭐 반도체 부분이 작년 말부터 조금 좀 특히 메모리 부분이 네. 좋지가 않아서 지금 올해는 또 편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지간에 인텔도 지금 삼성의 반도체 쪽에서는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뭐 조사 결과를 너무 많이 가져오셔서 고생하셨겠어요. 일단 뭐 하지만 이런 추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이 세계 경제 시장에서 뭐 차지하는 비중, 영향력 여전히 압도적인데 글로벌 100대 기업 순위를 보면 미국 기업이 아직도 절반 가까이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좀 표현이 그렇지만 사고를 치지만 역시 미국 경제는 그 미국의 그 기업들이 아직까지 딱 버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포브스가 이제 오스트리아의 그 세계 글로벌 컨설팅 기관이 조사를 하는데요. 100대 글로벌 브랜드 가운데 48개가 아직까지 미국입니다. 그다음에 중국이 좀 늘어나서 12개 기업이 들어갔고 독일, 영국, 일본이 4개. 우리는 짐작하시겠지만 삼성전자 딱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애플이 뭐 브랜드 가치도 제일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네. 브랜드 가치 10대 기업 중에서 아직까지 미국 기업이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문제를 일으켜도 미국의 경제는 역시 큰 기업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트럼프가 아마 그걸 또 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손재규 연합인포메이스 선임 기자와 함께 다양한 이슈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